네, 혜라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선 행보 레이스를 본격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제가 본 인상 깊은 기사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무역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보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저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통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후보 수랑 연설도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지. 꾀가 조조야. 이재명 대표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은 어느 환경에 갖다 놔도 금방 적응을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흙수저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의 장점은 되게 역경을 잘 극복하고 포기를 할 줄 모르고 이겨내고 그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잔인해지지. 너무 아픔이 커서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았던 분들 또 엄청 힘들게 살았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얘기 들어보면 나는 그 요새 이제 가끔 나와요 기사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보면 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네. 그냥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아픈 시절을 살아서 잔인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가 자살 시도 2번이나 하고 네. 죽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자기 측근이 죽어도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었구나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근데 그걸 이재명 대표는 잘 관리를 해야 돼.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그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본인이 살아남고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이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니까. 근데 본인은 자기가 죽으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이 자기는 별게 아닌 게 될 수 있거든. 이 체감하는 게 좀 다른 거지. 뭐 그 죽음에 대해서 남처럼 크게 체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됐구나 싶고 또 하나 그 가난을 지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약자한테 그렇게 엎어지고 젊은 시절에 인권 변호사 하면서 그렇게 약자 편 들고 약자를 위해서 정치인이 돼서 했구나. 그것도 조금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봤는데 보면은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이런 이유로 많이 맞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자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약자 위주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자기는 가난하고 약자라서 맞은 게 아니야. 가난하고 약자인 자기한테 수능을 안 하고 덤볐겠지. 왜 나오잖아. 선생님한테도 27대 뺨을 맞았는데 네. 노려봤다. 네. 애가 이렇게 잔인성의 살기가 속에 분노가 있으니까 순순히 안 굽힌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되게 서럽고 약자인데 그걸 인정하면 질 것 같으니까 고집 부린 거지. 고집 때문에 많이 맞고 자란 거야. 또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집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그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힘들죠. 왜냐하면 대통령 역할을 할 때 국민이 갈라져. 고집이 심한 분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심한 분은. 윤 대통령도 그래서 내려갔잖아. 그치? 근데 이분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윤 대통령보다는 훨씬 똑똑하구나. 항상 말을 할 때 말부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전부 국민 통합. 대통령의 자리는 역할은 딱 한 가지야. 뭘 잘하고 뭘 해주겠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 모든 거 하는 거는 다 국민이 해. 근데 국민이 싸우지 않게 조정하고 워워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서 서로 양보하게 하고 우리 하나라는 걸 자꾸 인식해서 한 점에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끌고 나가. 이런 지도자가 위대하거든. 근데 이제까지 보면 우리 국민을 갈라치게 한 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대통령 자신이 한쪽 편을 위한 대통령의 소리를 내고 그걸 보고 배운 윤 대통령이 또 갈라치기 더 심해졌지. 극우만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더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막 자기를 위하고 자기 쪽에 편드는 국민한테만 애국시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미친 또라이라고 봐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사실은 엄벌에 처해야 돼요. 그 자리는 통합을 그러니까 쇼질이라도 통합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인데 쇼질도 안 해줬던 거야. 너무 대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버지가
딸하고 아들이 싸웠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둘 다 내 자식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 이렇게 안 하거든. 혼내도 또 달래고 이런 거를 부모 취하는데. 같은 마음이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런데 부모도 그러는데 아주 몰상식한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대선 후보 토론회 할 때도 우리 국민은 뭘 봐야 되냐면 이분이 우리 모든 국민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가.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고 발언할 때 적어도 그런 제스처를 하는가. 하는가. 네. 그리고 발언할 때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발언해야 되고 그리고 발언할 때 미움이 아닌 자꾸 통합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고 미워하는 국민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너는 내 국민이 아니야. 너는 반국가 세력이고 나를 너는 미워했지. 그렇지. 너는 심하게는 막 종북 세력. 너는 토착외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비상식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도 통합하려고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윤여준 같은 분도 물론 너무 고령이야. 아무리 책사라지만 연세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가능할까 조금 젊은 피를 수혈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보수의 젊은 피. 그래서 그런 분하고도 손을 내밀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행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점수를 주고 싶고 또 하나는 내가 이분이 정말 애고가 많이 죽었구나. 단식 투쟁하면서 그리고 아프게 이렇게 살해당할 뻔했잖아. 이런 아픔 속에 모든 애고는 아픔으로 죽는데 딱 하나만 안 죽은 거죠. 벌을 받지 않겠다는 벌 받는 아픔을 느끼지 않겠다는 죄인의 아픔만 못 죽고 많이 죽었구나. 그래서 통합하려고 하는구나. 아니 근데 오늘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인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검사 15 하던 시절에 자기 친구가 이제 뭐 화투 치다가 좀 곤란해져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그때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탁을 거절했다고 하셨다는 일화가 있는데 본인은 정작 벌을 안 받으시려고 한다는 게 모든 애고가 이렇게 내로남불이에요. 네.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남한테 너 이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할 때 그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이러고 들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한테만 하는 소리라고 했을 거야. 근데 그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야. 시간차가 있지 물론. 하지만 훗날에 이재명 먼 훗날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부적절한 마음을 품고 마음 안 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난했던 소년공이 자라서 빼앗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오겠어? 권력도 생기고 돈 준다는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올라와요. 그때 실수했어. 그래서 죄를 졌으면 벌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리조리 피할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못했겠지. 하지만 자기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야. 첫 입으로 얘기했잖아.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잘 안 변하지. 엄청 아파야 변해. 그래서 벌을 받아야 변하는 거야. 본인도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데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이게 내로남불이고 왜 대통령이 되면 다 사람이 변하는가. 대통령이 되면 위에 아무도 없거든요. 국민이 두렵다고 하지만 그건 잠시 표로 심판할 때 선거할 때만 잠시 두려워. 그랬다가 선거 안 할 때는 어때? 국민이 대다수 한 명 한 명은 약자잖아. 모여서 표를 줄 때는 집단 무의식에 국민은 집단이니까 강자니까 우리한테 표를 안 주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지만 보통 때는 안 두려워하거든. 교만해지기 쉬워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교만에 빠져서 저렇게 된 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원래 어리석은 데다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해서 저렇게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지금은 두렵지 국민이.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입법부 권력 장악했어. 행정부도 장악하면 사법부는 그냥 손에 들어와. 한 사람이 제왕이 되는 거야. 입법, 네. 사법, 행정 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니까 더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꾀가 조조인 분이에요. 예전에 자기가 벌을 그냥 받았으면 내가 당대표 안 나가고 벌 받아라 했을 때 그냥 받았으면 그때 애고가 죽고 다시 나왔으면 국민 통합도 하고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됐겠지. 근데 그때 자기는 그걸 피했다. 그 놈이 살아있어. 안 죽은 놈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국민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아직 살아있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돼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 국민이 싸우고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들이댈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은
납작 엎드리고 그나마 머리가 좋고 꾀가 있고 하니까 엎드리는데 막상 대통령이 돼서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은요. 진심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결심을 해도 그 자리에 가면 변하는 거야. 요게 에고예요. 편해지면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잃어버린다고. 그건 나는 안 그럴 거야. 소용없어요. 에고가 있는 사람은 전부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마음 공부는 그 에고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변치 않는 사람을 만드는 거야. 가난하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나 사람이 똑같아. 유명해지나 무명 시절에나 똑같아. 항상 나라는 인간은 늘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이래야 되는데 변하지. 가식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가식이라는 걸 모르지. 진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대통령이 됐을 때와 지금 이재명과 같을까? 다르지.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분들 보면 거의 많이 변하셨기 때문에 거의 달랐어.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항상 말 바꿨잖아. 그렇죠. 그때 그래서 지금 이 행보를 할 때 점수를 높게 줘요. 이제까지 얘 이재명보다 훨씬 높게 주고 긍정적으로 봐. 어떤 부분은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거든 나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윤 대통령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 그렇죠. 보고 처음에 시작했지. 시작하실 때는 엄청 긍정적으로 네. 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변하고 하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국민이 뽑아줘 대통령 되면 난 처음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주려고 조언해 적극적으로. 근데 변하면 이제 거기서 문제지. 근데 항상 변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더 이렇게 국민을 통합하고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더 일찍 보였으면 좋았지 않을까. 네. 윤 대통령이 있을 때 도와주려고 하고 네. 사사건건 반대하고 탄핵 특검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꾸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고 통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분은 정말 아주 막강한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윤 대통령도 무사히 마치고 자기도 대통령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사사건건 발목 잡고 하다가 특검 하자고 계속하고 이러다가 윤 대통령이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본인이 이렇게 통합의 행보를 보이니까 이걸 과연 국민이 진정성 있게 봐줄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정치 보복 안 할 거냐. 이걸 사실 날카롭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행보는 통합이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을 안 할 것인가? 이 안할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 할 수 없지. 왜냐면 소년 이재명이 어떻게 했어? 선생님이 27대 귀자대기를 때려도 눈을 똑바로 뜨고 노려보는데 반드시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애고가 있어요.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니까 인터넷에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 자기한테 덤비고 그러면 꼭 혼내주고 우위를 점하고 이렇게 강자 되려고 했던 기질이 있어. 그 승부사 기질 때문에 정치인 여기까지 올라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을 안 한다? 그건 안 하려고 머리로 애를 써도 요 보복하는 놈이 있어. 반드시 보복하는 놈이. 그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도 크게 있지. 네. 그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재명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 윤 대통령 부부도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 마음을 안다면 이재명 대표도 견제하고 보복의 가능성도.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여기 지리사 안에 들어와서 제가 돌을 닦아보니까 10년 넘게 닦아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전념해서 닦아도 10년이 넘어야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을. 그 전에는 용서란 뭐야? 머리로 용서가 아니라 진짜 보복 안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그 애고가 올라왔을 때 죽일 수가 있어. 보통 딸려가지요. 해버리지요. 그래서 범인들은 그게 안 돼. 본인이 머리로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올라와서 대신에 억제를 좀 하겠지. 정치 보복이란 말을 자꾸 해줘야 돼.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걸 리와인드 되면서 그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서 약간은 억제하고 조심을 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깨닫고 완벽한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주고 견제해야 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 윤 대통령, 우리 이재명 아버지께서 뭐 이러면 교만해져서 그 애고가 그냥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죠. 네. 정치 보복에 대해서 자꾸 묻고 그럼 스스로 보복을 해도 적당히만 가고 말겠지. 눈치 보여서 많이는 못하겠죠. 많이는 못하겠죠. 나라가 네. 혼란하게 못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손아귀에 들어갔을 네. 때 이분이 돌변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있지.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 측에서 뭐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처럼 완전히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 때 두려워서 국민이 표를 바꾼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되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너무 일사불란하게 다 네, 짜여진 공산당 각본처럼- 같아. 네, 네.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북한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알아서 맞추고 우리의 위대한 이재명 아버지 이렇게 맞추면 에고는 자기도 모르게 독재 아닌 독재를 하는 거야. 독재인 줄도 모르게 독재하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지만 독재 아닌 독재가 되는 가능하다. 거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이 권력 앞에 굽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은 두려움이 올라오죠. 정권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 정권을 어떻게 못 바꾸게 자기들이 헤쳐먹을 결심으로 문재인 대통령 때 보세요. 우리 정권은 30년을 간다 뭐 이랬잖아. 그렇지? 네. 더 조직적으로 머리를 써서 하겠지. 이재명 대표가 훨씬 똑똑하지. 네. 문재인 대통령보다. 그래서 더 조직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새 한 행보는 잘했어요. 국민 네. 통합. 근데 그게 두고 보면 알 거예요. 국민의 집단 무의식은 정확해서 이재명 대표 애고가 진짜 많이 주고 진심이야. 우리나라를 진짜 통합해서 진짜 훌륭한 대통령 하고 싶어. 그렇다면 그 진심으로 한다면 국민이 서서히 통합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싸우는 일이 없어질 테고 입으로만 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쇼지를 한 거다. 그러면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엄청 혼란하고 아프겠죠. 우리 국민이 아픔을 더 겪으면서 아픔을 극복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현재 스코어로는 국민의힘은 저렇게 분열돼 있고 지도부가 개판인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너무 확실시 되는 거라 네. 보수는 생각을 잘해야 될 거예요. 네.